자, 2강 시작합니다. 자, 2강 시작하기 전에 어제 합격자 발표를 했어요. 역시 뭐다? 평상시에 열심히 한 분들은 거의 다 붙었다. 학원 방침에 따라 그리고 선생님을 믿고 하신 분들은 거의 다 붙었다. 항상 시험장에 가면 뭐다? 시험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뭐다? 평균 60점에서 70점 이상은 맞게 출제를 한다. 이렇게 해서 뭐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다? 주변 정리를 하라 그랬죠? 그래서 1년 동안 딱 마음 먹고 차분차분히 준비하면 무조건 자격증을 딸 수 있다.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고 잘못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뭐 한 번 잘못됐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죠. 인생은 항상 뭐다? 굴곡이 있어요. 오르락내리락. 이거를 극복하는 게 승리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는 기본 강의, 총론을 배웠어요. 이번에는 각각 배우는 강론 파트로 들어갑니다. 그럼 첫 번째 강론 파트에서는 뭐가 있다? 취득세입니다. 자, 취득세. 여러분들 기본서는 354쪽이네요. 354쪽. 딱 기본서 펴서요. 354쪽. 자, 취득세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취득세는 뭐다? 이 변천사를 알아야 돼요. 변천사를 알고 수업을 들어야 돼요. 옛날에는 취득세 따로, 등록세를 따로 납부했다. 2010년 12월 말일까지 OT에서 다 설명했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면 10년까지는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할 때는 등록세를 납부했어요. 따로따로. 그리고 소유권 이외가 뭐라 그랬어요? 소유권 이외는 저당권 취득, 전세권 취득. 옛날에는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각종 법에 열거된 면허를 취득하면 면허세를 납부했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가 언제부터? 2011년 1월 1일부터 4가지 세금을 통합합니다.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통합했다고요. 자, 어떻게 통합했다? 취득세, 등록세를 합쳐서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수증 챙겨서 등기 접수하죠? 그리고 소유권 이외, 전세권, 저당권, 면허를 합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두 가지가 합쳐진 거네요. 자, 왜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상가를 분양받으면 취득세가 2%잖아요. 등록세도 2%야. 2%. 그럼 취득세는 납부하고 등기는 안 하더라. 그럼 반쪽만 들어오죠? 반쪽만 들어오니까 합쳐서 등기를 안 하더라도 4%를 납부해야 됩니다. 빨리 걷기 위해서. 자, 그리고 두 가지를 합쳐서 11년 1일부터 현재까지는 등록면허세. 그래서 옛날의 등록세와 면허세를 합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시험은 뭐만 나와? 소유권 이외, 면허세는 출제 제외. 그래서 등록면허세 하면 소유권이 아닌 것. 자, 근데 이 화살표가 나왔네요. 자, 원칙은 2%를 합쳐서 4%를 납부합니다. 영수증 챙겨서 등기 접수하죠? 근데 2%는 납부했어. 이거. 근데 이거는 납부를 안 해. 그럼 이럴 때는 뭐다?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왜? 취득세는 4%잖아. 2% 납부했잖아. 그럼 요에 2%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 결국 4%다 이거지. 또 취득세를 내면 4%, 2%가 중복됐잖아요. 그래서 10년까지 소유권 등기를 안 하는 거는 취득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단 원칙은 둘 다 합쳐서
4% 취득세를 납부한다. 단 2% 납부하고 등록세 옛날에 2%는 취득세가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소유권이 뭔지 알죠?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 내 것, 소유권이 아닌 것, 저당권, 전사권. 자, 이렇게 해서 항상 취득세는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납부한다. 단 10년까지 취득세 2%를 납부하고 2% 등록세는 취득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자, 이렇게 해서 변천사를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취득세, 개요 및 성격, 특징 및 성격. 자, 우리가 강론 파트에서 배운 거를 다시 한번 연습하는 거요. 자, 총론 파트에서 배우는 거를, 자, 무엇을 취득했을 때 과세대상 물건이 될 것인가? 열거주의, 유형이든 무형이든 과세대상물은 열거된 거. 그리고 세법은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다. 사실상 취득하죠. 취득하면 60일 이내에 과세권자에게 신고를 하죠. 어디에다 신고를 한다? 항상 납세지는 물건, 소재지, 힘센 자, 특광도가 걷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는 물건 보고 과세하는 물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세금은 소재지로 들어가야 지자체에서 경비로 사용하죠. 자, 그래서 취득세는 지방세다. 힘센 자가 걷어가는 특광도세다. 그리고 직접세입니다. 내가 부담하고 내가 직접 납부하고, 그 다음 목적세가 아니라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하는 보통세다. 그리고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다. 독자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거죠. 세 글자로 독립세, 두 글자로 뭐라고 배웠어요? 본세. 그리고 등록세는 유통세입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세법은 취득, 보유, 양도와 관련된 세금이라 그랬죠. 그래서 취득과 양도와 관련된 세금을 우리는 유통세라 그래요. 이전 받고 이전시키고, 그래서 유통세. 그리고 보유와 관련된 세금을 매년 내는 세금이죠. 보유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보유세가 아니라 이전 받았기 때문에 유통세. 그리고 취득세는 취득이란 법률 행위에 대해서 과세함으로 행위세입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부가 근거가 뭐다? 능력, 담세력입니다. 취득세는 왜 부담한다? 세금 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세부담.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취득세 부과는 담세력이다. 세금 부담 능력이 있다. 이렇게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능과세라고 얘기합니다. 능력 보고. 그러니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함께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를 함께 징수합니다. 그리고 물세는 물건 보고 과세하니까 세율은 누진세율을 쓰는 게 아니라 비례세율. 그럼 상가를 1억짜리 분양받더라도 4% 비례세율이잖아. 5억짜리 분양받더라도 4% 비례세율이에요. 그리고 물세. 그래서 취득세는 물건 보고 과세하니까 여러 개를 취득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개인별로 개별 과세합니다. 상가를 취득할 때는 상가 보고 비례세율을 곱하고, 아파트를 취득하면 아파트 보고, 그래서 동일 기간에 여러 개를 취득하더라도 물세는 합산하지 않죠? 물건별로 개별 과세한다. 며칠 이내에 60일.
그리고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죠. 그래서 사실주의다. 그리고 취득세는 무조건 과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면세점.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은 이거 3번 출제됐죠? 50만 원 이하는 세금을 면제한다. 그래서 면세점은 공항의 면세점이 아니에요. 세금을 과세하는 기준점, 취득세는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과 성격을 설명했네요. 자, 그 다음 그럼 여러분들 책은 쭉 봐줘야 돼요. 쭉 봐주는데 거기 별 표시 위주로 항상 보라고요. 일일이 지금은 다 볼 필요 없어요. 354쪽. 자, 왼쪽 별 지방세. 자, 누가 걷어간다? 밑줄 긋고 소재지가 아니라 주소지 하면 틀려. 소재지, 물건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권한이 많은 자, 힘센 자, 특광도. 그리고 모든 자치시와 자치도는 지방세 주인입니다. 자치시, 자치도는 모든 지방세 주인이다. 그럼 우리는 1번에서 누가 걷어간다? 납세지는 소재지, 특광도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센 자, 자치시는 의미가 없다. 자, 그 다음 별표시, 현황부가. 자, 6번 별표시 위주로 공부하라고요. 자, 부동산 차량 쭉 나와 있죠.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자, 두 번째 밑줄 그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이거를 사실주의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그러면 안 돼요. 사실상 현황. 다만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공부상.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사실상은 주거용이야. 공부상은 업무용이야. 그럼 사실상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공부상은 업무용이야. 그러면 주택으로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법은 사실주의, 사실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그럼 땡. 그럼 7번. 자, 총론에서 배웠죠? 자, 취득세는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 신고주의. 한 번 내는 세금은 신고주의에 신고함으로써 어떻게 한다? 밑줄 긋고 확정된다. 모든 세금은 신고하면 무조건 확정된다. 일단은 확정을 시켜줘. 그러나 무신고 등을 하죠. 신고를 안 했다. 무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즉 과세권자가 결정함으로써 확정된다. 그래서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확정의 권한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면 확정돼. 그럼 무신고 등을 하면 지자체,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되고. 자, 용어가 쭉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쭉 용어는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제2절 357쪽 과세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암기해야 돼요. 암기. 무엇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것인가? 그러면 과세 대상을 과세 대상 물건 또는 뭐라고도 얘기한다? 과세, 객체. 주체라고 안 하죠. 물건을 객체라 그래. 그래서 똑같은 용어는 과세 대상, 과세 물건, 과세 객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취득했다고 무조건 과세 대상이 하는 게 아니라 열거된 거, 열거주입니다. 그래서 법상 열거된 거, 소유권으로서 14개입니다. 14개만 취득세 대상이다. 14개.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자, 형태가 있는 자산, 유형. 형태가 없는 거, 무형도 열거된 거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럼 첫 번째 부동산.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래서 세법은 광의의 범위가 아니라 협의의 범위. 협의, 좁은 범위다.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와 뭐를 얘기한다? 건축물. 절대로 정착물 하면 틀려요. 그 민법 용어, 타법 용어다. 그럼 세법은
토지와 건축물을 얘기한다. 사후에서 건물이라고 얘기하죠. 절대로 세법 문제를 풀 때는 토지와 지상 정착물을 말한다. 그러면 틀려요. 토지와 건축물. 그럼 토지도 뭐다? 우리가 지적법에 28개 지목을 얘기합니다. 공부상. 그러나 세법은 무슨 토지를 얘기한다? 사실상 토지를 얘기한다. 무슨 뜻이다? 땅을 샀다. 자, 땅을 사면 취득세 과세할 대상이죠? 부동산. 근데 땅을 샀는데 등기를 안 해. 등기를 안 하더라도 뭐다? 61년에 세금 내야 돼요. 등기를 안 하더라도 그 땅은 사실상 토지입니다. 공부상 토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세법에서 건축물 세 글자죠? 그럼 세 글자, 세 가지를 합쳐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이게 뭐다? 사후에서 건물.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워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 상가 사무실. 그리고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대표적으로 열거된 레저 시설 등 뭐 이런 거 수없이 많아. 건물에 딸린 시설물 뭐가 있다? 은행에 부착된 금고 등등등. 이렇게. 그래서 세법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지붕과 또는 벽이 있는 것. 그리고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뭐 레저 시설. 그리고 건물에 붙어 있는 것, 딸린 시설물,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 건축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거된 거는 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동산에 뭐다? 준하는 것 5개. 하나, 5개 열거된 것. 차량, 기기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이거를 부동산에 준하는 것, 준부동산 5개 열거된 거. 자, 그리고 무형재산 권리, 그리고 회원권, 이용권 이것도 권리죠. 그래서 열거된 거는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다 열거된 겁니다. 광업권이 뭐다?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어업권이 뭐다? 어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양식업권이 뭐다? 양식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열거된 거. 그리고 회원권, 회원권이죠. 그럼 이거는 딱 5개가 있어. 열거된 거.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승마 요트, 즉 이거는 비싼 거, 회원제입니다. 열거된 거. 그럼 이거를 약자로 뭐라 그런다? 골, 콘, 종, 승, 요, 요트 회원권. 그럼 무형권리, 회원권의 종류 5개, 그럼 8개네. 자, 딱 회원권은 뭐가 있다? 5개. 스키장 회원권 없어요. 열거된 회원권이다. 요렇게. 그럼 토탈 몇 개예요? 하나, 5개, 6개네. 그럼 이거 합치면 각종 권리 8개, 요거 6개. 그럼 열거된 거는 뭐다? 14개입니다. 고로 소유권 이외, 이거 소유권이야.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거죠. 이외. 권리의 취득은 취득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소유권이 아닌 것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은 제외. 이런 거는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소유권이 아니니까 제외. 그래서 취득세를 배울 때는 뭐다? 과세 대상, 열거된 거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기본서 한번 볼까요? 자, 357쪽. 자, 부동산 1번. 자, 357쪽. 자, 부동산은 세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토지 및 건축물. 절대로 정착물 하면 큰일 나요. 자, 토지. 자, 토지는 공부상 등록이 되는 토지와 포인트는 뭐다? 사실상 토지를 말한다.
그럼 우리가 공부상 지목은 지적법에서 자세하게 배우죠. 전답, 과수원 등등등 토지의 이름은 28개의 지목이 있어. 이런 거는 지적법에서 배우고 그다음 건축물 나왔잖아. 건축물 몇 가지를 얘기한다. 세 가지를 합쳐서. 그럼 첫 번째 줄 건축법상 건축물 나와 있잖아. 건축물. 그리고 2번은 뭐다?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이거를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도 얘기한다? 건물과 관련이 없는 이거를 독립된 건물과 독립된 시설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된 시설물. 건물과 관련이 없다 이거지. 그럼 대표적으로 거기 뭐가 있어? 레저 시설 등등등 있잖아요. 이거 뒤에서 배우고. 자, 그 다음 네 번째 괄호가 뭐다? 이에 딸린 시설물을 포함한다. 딸 것 세 가지를 합친 거예요. 그럼 넘기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1번. 자, 358번. 자, 358쪽 꼭대기 건축물 밑줄 딱 긋고 지붕과. 지붕은 필수입니다. 기둥 또는 벽. 대표적으로 사무소, 공영장, 점포 등등등 이거 있잖아요. 그 다음 2번은 뭐다? 토지 또는 지하,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이거를 뭐라 그런다? 건물과 독립된 겁니다. 독립된 시설물도 열거된 거는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1번부터 7번이 나왔을 때는 끝까지 볼 필요 없어. 항상 첫 번째 거 위주로. 자, 레저시설 나왔잖아. 즐기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수영장, 지붕이 없잖아. 수영장은 지붕이 없어. 스케이트장 지붕이 없더라도 건물과 독립된 거죠. 골프 연습장. 지붕이 없더라도 열거된 거는 과세합니다. 단 골프 연습장은 괄호를 봐야죠. 몇 타석 이상? 20타석 이상의 밑줄 긋고. 그래서 등등등 다 이거는 건물과 별개로 독립된 시설물이다. 이거를 법조문으로 뭐라 그런다?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그 다음 3번 밑으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붙어 있는 거. 항상 1번 승강기 건물에 붙어 있잖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승강시설. 자, 쭉 내려와서 하나만 더 알아. 부착된 금고 5번 딱 밑줄 긋고. 은행 가면은 건물에 벽에 금고가 붙어 있죠. 이거 열거된 취득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1번 그리고 7번 정도 다 이런 거 건물에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열거된 거.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시험은 뭐만 나온다?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및 건축물. 정착물 하면 큰일 나요. 항상 큰 거 위주로. 자, 그 다음 부동산에 준하는 건 나왔잖아. 회사에서 만드는 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쭉 나왔잖아. 차량 나와 있죠? 자, 차량이 뭐다?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 원동기, 앤드 밑줄 그어요. 자, 뭐라고 나와?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세법에서 차량이라 그런다. 그래서 오리지널 차량도 있고, 그 다음 끌려가는 차, 피견인 차, 궤도가 뭘까요? 궤도, 기차. 그래서 원동기에 의해서 뭐다?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세법에서 차량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와? 차량이란 자동차만을 말한다. 틀려요. 피견인 차도 있고 궤도도 있고 삭도도 있고 수없이 많아요. 열거된 거. 자, 기계 장비. 기계 장치하면 안 돼요. 기계 장비. 자, 대체적으로 중장비를 얘기한다. 건설공사용, 화물화용용, 광업용으로 사용하는 주로 중장비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 주로 중장비, 이런 거. 항공기. 자, 항공기는 용어가 뭐다? 항공기란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있고 비행선도 있고 활공기도 있고 회전익 항공기. 회전익 항공기가 뭐예요? 헬리콥터. 그래서 항공기는 무인이 아니라
유인 항공기를 얘기한다. 사람이 탑승 조정하는 모든 거를 우리는 항공기라고 얘기한다. 열거된 거 항공 사람이 탑승 조종 무인이 아니라 유인 항공기를 얘기하네요. 사람이 탑승 조종 이런 거 등등등 있다 이거지. 넘어갑니다. 선박. 자, 선박은 뭐다? 자, 기선, 엔진으로 가는 거, 범선, 돛담배, 바람으로 가는 거, 부선, 전마선 같은 거, 조그만 배, 이런 거. 포인트가 뭐다? 밑줄 그어. 명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배를 세법에서 선박이라고 얘기한다. 선박. 자, 그 다음 6번. 임목입니다. 비읍입니다. 비읍. 미음이 아니라 임목은 뭐다? 임목법에 의해서 나무도 등기할 수 있죠? 등기된 나무 또는 명인방법 그런 건 알 필요 없고 등기된 나무 등을 얘기한다. 이게 임목입니다. 등기된 나무. 이거를 사고 팔 때 취득세 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만 알면 돼. 지상의. 땅과 붙어 있어야 돼. 과수목, 중목, 임목을 말한다. 지상의 따라서 토지와 분리하여 등기 또는 명인된 것으로서 세 번째 줄 생립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지상의 살아있는 나무, 땅과 함께. 그래서 벌채된 상태의 묘목 등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땅과 떨어져 있으니까 생립하는 거. 그래서 임목은 뭐다? 등기된 나무로서 지상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과수목, 임목, 수목의 집단, 중목, 대나무 말한다. 자, 그 다음 광업권. 광업권은 뭐다? 광업법에 의해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이것도 사업할 때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광업권. 그 다음 어업권도 뭐다? 어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법에 의해서. 그리고 9번은 양식장을 법에 의해서 경영할 수 있는 권리. 양식업권 세 가지. 그래서 약자가 뭐다? 광어, 양식. 고등어가 아니라 광어입니다. 광어. 광어는 양식이 되죠? 양식장이 나옵니다. 고등어 하면 안 돼요. 광어, 양식. 그래서 우리가 길 가다가 횟집에 보면 광어가 누워있다. 그런 순간 광어를 보면서 뭐를 기억해야 돼? 취득세 대상이다. 아, 저거는 양식장에서 기른 거구나. 양식업권. 이렇게 세 가지. 고등어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회원권. 5개죠? 골프 회원권. 이거는 일반 회원권이라 밑줄 긋고 회원제. 회원제. 그 다음 승마회원권도 회원제입니다. 다 회원제야. 콘도미니엄 회원권도 회원제입니다. 다 회원제예요. 이거 종합체육시설 이용권도 다 회원제예요. 회원제. 열거된 거. 하나, 둘, 셋, 넷. 그럼 하나가 또 남아있죠? 5개잖아. 그럼 넘기면 요트 회원권. 요트 회원권이네. 역시 회원제. 중요한 거는 스키장 회원권은 없어요. 스키장 회원권은 없다. 약자가 뭐라 그랬어요? 책과 관계없이 골, 콘, 종, 승, 요, 요트 회원권이다. 열거된 거. 열거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이 책이 좋은 점은 뭐다? 이 OX가 또 나와 있어요. 제가 OX를 주기도 하고 요 OX를 꼭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됩니다. 배운 한도 내에서만. 배운 한도, 안 배운 거는 하지 마세요. 기본 강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는 열거된 과세 대상을 취득세 대상으로 한다. 펼치면 몇 개? 14개. 14개, 줄이면 몇 개다? 3가지로 줄입니다. 줄이면 3가지로 줄여요. 3가지로 줄인다. 이거 각종 권리. 시험은 각종 권리라고도 나와. 8개. 펼치면 14개. 줄이면 부동산 하나. 준다는 것 5개. 각종 권리 8개. 펼치면 14개. 줄이면 하나, 둘, 3개.
반드시 정리를 해야 돼요. 쉽게 나왔을 때는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을 정리했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취득이 뭐냐? 취득의 개념과 범위를 가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기본서는 360 이쪽입니다. 자, 그럼 기본서 한번 봐요. 취득의 정의 쭉 나와 있죠? 쭉 이렇게 나와. 취득의 정의 쭉 이렇게 나와. 중요한 거는 세 번째 줄입니다. 세 번째 줄, 승계 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유상, 무상의 불문한 모든 취득을 우리는 취득의 정의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그 표시를 별 딱 붙여요. 이 표시를 이해를 해야 취득세를 할 수 있어. 그 그림 나와 있죠? 자, 이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자, 취득. 자, 취득은 뭐다? 중요한 거는 공부상이 아니라 사실상 취득입니다. 사실상 취득이에요. 사실상 취득이 뭐다? 등기를 안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를 합쳐서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등기 불문한다.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등기 불문하고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다. 등기 불문하고. 자, 그럼 이제 등기 등록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 이제 사실상 취득은 자, 책 순서와는 관계없어요. 최초의 취득을 뭐라 그래요? 원시. 이전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면 뭐라 그래요? 승계 취득이라 그래요. 최초의 취득을 원시 취득이라 그러고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아서 취득하면 승계 취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최초의 취득은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해야 됩니까? 보존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은 이전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럼 등기할 때 필수가 뭐다? 취득세 납부를 해야 된다. 등기사항은 우리가 시험 범위가 아니네요. 자, 그 다음 승계 취득하면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해야 됩니까? 이전 등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전 등기할 때는 뭐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 납부. 자, 그래서 승계 취득은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유상, 대가 없이 취득하면 무상. 항상 이 유상과 무상을 꼭 기억해야 돼요. 유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승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유상, 무상. 대가를 주고 사면 유상, 대가 없이 취득하면 무상. 자, 그럼 원시 취득은 뭐냐? 토지. 토지는 최초의 취득이 뭐다? 공유, 수면, 매립, 간척. 최초의 취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취득세 납부. 그 다음 건축물은 뭐다? 건축, 신축과 재축. 신축이 뭐다? 최초로 짓는 것. 재축은 헐어서 천재지변 등으로 해서 건축물이 멸실됩니다. 헐어서 동일 규모로 다시 짓는 것. 이런 게 원시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 회사에서 만드는 거를 뭐라 그래요?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그리고 선박이 있겠죠? 이거 회사에서 만드는 거 4개. 이걸 꼭 봐야 돼요. 이 선박, 차량, 기기, 장비, 항공기는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데 무조건 과세하는 게 아니라 4가지는 원시는 과세를 안 합니다. 어떨 때만 과세한다?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를 합니다. 요거를 꼭 구분해야 돼요. 과세 여부. 원시 취득은 과세를 안 해요.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한다. 그럼 선박은
원시 취득이 뭐다? 건조. 건조, 배를 처음으로 만들잖아. 그럼 선박회사는 취득세가 없어. 과세 제외. 그럼 선박은 누가 내는 거야? 선박은 승계 취득자가 냅니다. 자, 그 다음 차량, 계기장비, 항공기는 뭐라 그래요? 제조한다, 조립. 회사에서 처음으로 만들죠? 원시는 과세를 안 합니다. 어떨 때만 과세한다? 승계 취득할 때만.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게 자동차를 샀잖아요. 여러분들이 할부로. 차량. 자동차를 샀어. 그럼 회사는 원시잖아. 제조하잖아. 회사는 취득세가 없어. 왜? 그럼 차량을 완성했어. 취득세가 200만 원이야. 200만 원이죠? 그럼 회사는 취득세를 과세 안 해. 그럼 200만 원을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우리에게. 우리는 승계 취득자잖아. 그럼 회사에서 200만 원을 과세하면 고스란히 자동차 가격이 200만 원만큼 높아지죠? 실소유자가 200만 원을 더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는 과세 안 한다. 실소유자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서.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이런 거 다 수출하잖아. 취득세를 회사에게 과세하면 경쟁력이 200만 원만큼 경쟁력 약화가 돼. 그래서 경제적 강화를 위해서 원시는 제외, 승계만 과세합니다. 그리고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도 뭐다? 원시는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면제, 과세를 안 합니다. 왜? 기술보호, 어민지원 차원에서 출원, 그 최초야 출원이. 우리가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광업권이라 그러죠? 광업권도 출원받아야 돼요. 여러 가지 서류를 과세권자에 제출해서 뭐다? 출원을 받아야 된다고요. 출원을 받는 거는 뭐다? 최초야. 특허권도 출원받아야 돼. 자기 권리를 챙기려면. 그래서 이 출원은 뭐다? 최초의 취득. 원시는 과세를 안 한다. 그럼 승계는 과세한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됐네. 이게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자, 그 다음 이전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면 승계, 유상. 자, 대표적으로 뭐다? 매매. 금전을 주고받죠? 매매는 대표적으로 뭐다? 유상이다. 사고 파는 거. 갑돌이, 을돌이. 부동산을 이전시킵니다. 이전시켜. 그래서 5억을 받아. 그럼 갑돌이를 매도자라 그러죠? 을돌이를 뭐라 그래요? 매수자. 그다음 매도자, 매수자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매수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쳐야죠. 뭐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매도자는 팔았으니까 뭐를 납부한다? 남았으면 양도세. 그래서 취득세는 매도자가 아니라 매수자 입장이다. 이게 사고 파는 거 대표적인 매매네. 그래서 매도자, 매수자 정리해야 돼요. 파는 자, 사는 자, 수, 받을 숫자잖아요. 그래서 매매. 자, 그 다음 교환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 교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다? 상가와 교환합니다. 교환하는 거야. 그래서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교환 매매라 그래. 교환도 뭐다? 유상이야. 그럼 우리가 요즘 부동산이 안 팔리잖아요. 딱 이제 비과세 기간이 한 3개월이면 끝나. 집이 2개인데, 집이 2개인데 법에 의해서 파는 거는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해줘. 양도세를. 안 팔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합니다. 비과세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교환도 뭐다? 매매 일종이다. 이유는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으므로. 아파트를 서로 주고받잖아. 그래도 교환은 반드시 뭐다? 무상하면 안 돼요. 유상이다. 대가를 받으니까. 그리고 공경매도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거죠. 자, 여기서 뭐가 나왔어? 현물출자. 현물출자도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다.
현물출자. 그래서 여러분들 363쪽에 하고 있어요. 현물출자 딱 나왔잖아요. 별 딱 붙여. 요런 게 뭐다? 시험에 이거 앞에 거는 다 유상이야. 현물출자가 뭐다?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하는 거예요. 현금 대신에. 그래서 갑돌이가 창립 멤버야. 법인 등에게 출자를 합니다. 현금 출자 아니라 부동산을 출자하는 거야. 부동산을 출자해서 법인으로부터 뭐를 받아? 주식. 지분이란 대가를 받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분이 100억이야. 그럼 이제 이 법인은 뭐를 내야 돼? 취득세를 납부하고 개인은, 이거 개인이죠? 양도세를 납부해야 돼. 그래서 현물 출자가 뭐다?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뭐를 받는 거야? 주식 또는 지분을 받음으로 유상입니다. 그래서 법인은 법인 명의로 등기 쳐야죠. 부동산을 이때 취득세 납부하고, 양도세는 부동산을 100억 받고 팔아먹은 걸로 봐.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뭐다? 갑이고, 취득세는 취득자죠. 법인이 취득세입니다. 그럼 이거는 현물출자는 개인이라고 나오면 안 돼요. 법인이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개인 법인 다 취득세 내야 되니까. 그래서 현물출자가 뭐다?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주식 또는 지분이란 대가를 주고 취득하니까 유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법인 입장은 뭐다?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그래서 법인 입장은 부동산을 출자했어요. 주식이란 대가를 갑에게 지급합니다. 주식이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니까 유상에 들어간다. 그리고 무상. 자, 상속증여. 이런 기부. 대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속받으면 원칙은 상속세 내야 돼. 증여받으면 원칙은 증여세 내야 돼. 근데 내 걸로 만들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쳐야죠. 그럴 때는 취득세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취득세는 유무상을 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 증여 받은 경우는 취득세 납세할 의무가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있다. 등기 칠 때는 취득세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뭐라 그래요? 사실상 취득이다. 소유권을. 근데 밑에는 뭐가 나왔어? 간주 취득이야.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의제 취득. 그럼 간주 취득은 뭐다? 이거는 취득으로 본다. 확정이야. 취득 의제. 간주 취득이라 그래요. 그럼 이거는 뭐다? 취득이 아니야. 이거는 취득이 아니라고요. 원래 취득한 거를 위에서 이렇게 취득한 거를 어떻게 했다? 변경 등을 통해서 가액이 증가된 거야. 이거는 취득이 아니야. 그 위에는 취득이잖아. 위에서 취득한 거를 취득세 납부했죠? 취득한 거를 변경 등을 통해서 가액이 증가됐어. 그럼 가액 증가는 취득은 아니지만 어떻게 한다? 취득으로 본다. 간주 취득, 취득세 납부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토지는 뭐라 그래요? 지목 변경이야. 변경한 거잖아. 취득한 게 아닙니다. 자, 어떻게? 임야를 대지로 변경했어. 그럼 임야는 1억짜리야. 대지로 지목 변경하니까 5억이 됐어. 그럼 가액이 얼마 증가됐어? 4억. 그럼 이 4억은 뭐다? 취득이 아니야. 변경 등을 통해서 가액이 증가됐으므로 세금 내라. 그래서 법을 뭘로 봤다? 취득으로 본다. 무슨 취득? 간주 취득. 그리고 차량, 기계, 장비, 선박 등은 종류 변경이라 그래요. 정원수를 늘린다거나 뭐 엔진을 교체한다거나 그래서 종류 변경에서 가액이 증가됐으니까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그 다음 건축물을 취득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야? 개수한 거야. 개수. 그래서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해서 뭐가 된 거야? 가액 증가야. 그래서 토지, 건축물 등은 취득은 아니지만 가액 증가, 가액 증가, 가액 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무슨 취득이라 그런다? 간주 취득. 자, 그 다음 이번 시험에 알아야 될 거는 과점주주야. 요 꼭 알아야 돼요. 과점주주. 자, 과점주주는 뭐다? 주식을 취득했네. 이거는 여러분들 책에 좀 적어 놔야 돼요. 기초과정에서. 그럼 과점주주도 뭐다?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럼 과점주주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한다? 자, 책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죠. 어떻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몇 프로 초과? 50% 초과. 어떤 주식? 비상장. 빗자가 붙어야 돼. 그럼 과반수를 초과하면 세법상 과점주가 돼. 초과. 그럼 이 회사를 지배합니다. 이렇게. 과점주주가 되면 비상장 회사 범위를 사실상 경영 등을 지배한다고요. 그럼 지배하니까 뭐다?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를 내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주식? 비상장. 비상장 주식하면 뭐다? 코스피를 제외한 모든 주식 등이라고 예상하면 돼요. 삼성전자 주식은 코스피죠? 그럼 중소기업 주식, 벤처기업 주식, 개인기업 주식을 비상장이에요. 그럼 주로 가족 간의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과반수가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 회사를 혼자 또는 두세 명이 좌지우지합니다. 경영을 함으로 뭐다? 혼자 지배하지 말아라. 세법상 불이익이 줘요. 자, 그래서 과점주주는 세금을 어떻게 한다? 부동산 등을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자, 그럼 비상장 회사입니다. 이게 이해만 하면 돼. 비상장 회사. 자, 비상장 회사에 부동산 등이 100억이 있어. 100억이 있다고요. 비상장 회사 공부상 재산을 다 계산해 보니까 100억이 있는 거야. 100억이 있어요. 그럼 비상장 회사에 주식을 취득합니다. 주식을 취득했다. 60억. 이렇게 60억을 취득해. 그럼 취득세 대상입니다. 이거 전체 재산 중에 전체 재산은 500억이야. 500억. 근데 취득세 대상 부동산 등이 100억이야. 그럼 과점주주는 뭐다? 500억을 갖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취득세 과대대상 부동산 등 14개 합쳐보니까 장부상 100억이야. 그래서 60억을 취득해서 주식을 60억 원어치만큼. 그럼 지분 비율이 몇 프로야? 60%. 그래서 60억에다가 몇 프로를 곱해? 60%. 그러니까 100억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전체 재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즉 취득세 과대대상 물건 총액 100억 60%니까 60억. 그러면은 뭐가 된다? 60억에 60%면 36억. 그래서 36억을 어떻게 한다?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취득세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 과정에서 알아야 될 거는 첫 번째, 과점주주는 B and 50% 초과. 초과한자를 세법에서 과점주주라고 얘기한다. 과점주주가 되면 이 비상장 회사를 사실상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상 불이익을 주는 게 취득세에 납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1번 부동산 등을 100억 전체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지분 비율. 자, 그래서 기초는 요거는 알아야 돼. 설립시. 자, 설립시 과점주주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이 60%는 뭐다? 승계 취득한 거야. 승계 취득. 근데 원시 취득할 때나 설립시 투자한 거야. 설립시 100억 중에 60억을 투자를 했다고. 설립시. 그럼 부동산 100억을 비상장회사가 구입하는데 과점주주가 설립시 60억을 투자했어. 그럼 이럴 때는 과세를 안 한다. 왜? 설립시는 법인에게만 과세를 합니다. 과점주주에게 과세하면 이중과세야. 그래서 설립시 지분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기초는 여기까지 배웁니다. 여기까지. 그럼 설립시는 법인에게만 과세한다. 100억을 설립시 취득했잖아. 그럴 때는 법인에게, 과점주주에게는 과세 안 한다. 왜? 이중과세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 원시는 과세를 안 합니다. 어떨 때만?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설립시 부동산 100억을 취득했죠? 그래서 이 갑돌이가 60억을 투자했을 때는 과세를 안 한다. 보지 않아요. 이유는 이중과세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설립시 투자 유치를 위해서 과세를 안 한다. 그럼 승계는 언제부터 납세할 의무가 존재한다? 설립 후부터 납세할 의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다? 설립시 원시예요. 설립시 과점주주에게 과세하면 투자를 안 하죠. 그래서 설립시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과세를 안 한다. 그럼 어떨 때 과세한다? 설립 후, 즉 승계 취득입니다.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한다. 그래서 이 과점주주는 뭐를 취득했어? 주식. 주식은 대상이 아니잖아요. 취득세 안 내. 그러나 과점주주가 되면 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함으로 세법상 불이익을 주는 게 취득세 납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네 가지가 있죠? 지목 변경, 가액 증가, 종류 변경, 가액 증가, 건축물을 개수했다. 개수의 대표적인 건 뭐가 있어요? 리모델링. 아파트를 리모델링은 취득한 게 아니죠? 개수의 대표적인 건 리모델링이야. 그럼 가액 증가, 취득세 내야 돼. 그리고 과점 주식이야. 주식은 취득세 안 내는 거야. 그러나 비상장회사 주식을 50% 초과할 때는 취득으로 본다. 그럼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한다? 전체 재산이 아니라 비상장회사의 전체 재산이 500원이죠? 500억이잖아. 이 중에 부동산 등을 골라 취득대 대상. 그래서 부동산 등을 무슨 비율만큼?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60억. 100억에 60억. 단 무조건 과세하는 게 아니라 설립시는 과세를 안 합니다. 설립 후 주주로부터 취득하죠. 사원으로부터 취득하죠. 증자 등에 의해서 취득, 승계만 과세한다. 그러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지분이 설립시.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취득, 간주 취득은요, 세금을 몇 프로 과세할까요? 2%를 과세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와. 그리고 사실상 취득은 표준세율로 과세합니다. 이거 뒤에서 배워요. 이 세율이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구분할까요? 구분하는 이유는 세율이 달라요. 세율이 다르다는 얘기는 취득세 부담이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럼 표준세율이 뭐다? 우리 배웠잖아.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과 옛날에 뭐다?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쳐서 과세합니다. 과세 안 하는 거 빼고 원칙은 위에까지는 뭐다? 위에까지는 취득과 등록을 합쳐서 과세해. 합쳐서.
그러나 밑에는 뭐다? 밑에는 2%만 과세한다. 2%만. 이 2%를 뒤에서 배워요. 중과 기준세율로 과세합니다. 이렇게. 자, 옛날에 취득세가 몇 프로야? 2%. 옛날에 등록세가 상가를 분양받으면 2%. 이렇게 원칙 합쳐서 4%야. 근데 밑에는 뭐다? 밑에는 취득이 아니잖아. 취득으로 본다. 그럼 이해는 자 취득으로 보니까 몇 프로만 과세한다? 2회만. 이거는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기는 과세를 안 해. 그래서 옛날에 취득세 2%만 과세한다. 시험은 2%라고 안 나와요. 중과 기준세율로 과세한다. 이 중과 기준세율이 옛날에 취득세 2%입니다. 그래도 항상 간주 취득은 표준세율로 과세한다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 취득세 2%만 내는 거야.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기는 과세를 안 합니다. 그러나 위에 거는 소유권이잖아. 소유권이므로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표준세율로 과세를 하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박스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머지 밑에는 뭐다? 다 설명이야. 설명이에요. 알기 쉽게 설명했다. 그럼 366페이지 한번 가봐요. 자, 4번 과점주주 이번에 반드시 알아야 돼요. 366 4번. 자, 과점주주가 뭐를 취득했어? 주식. 자,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랬죠? 그럼 괄호가 나왔자. 항상 과점주주를 물어볼 때는 비가 꼭 들어가야 돼. 비상장. 코스 P는 과점주주가 안 돼요. 코스 닥 주식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벤처기업 주식, 중소기업 주식. 그다음 괄호 B 몇 프로 초과? 50% 초과. 이상하면 안 돼요. 딱 50%는 과점주주가 아니다. 초과. 과반수가 넘어가야죠. 그럼 과반수가 넘어가면 사실상 이 회사를 지배하니까 불이익을 준다. 그럼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한다? 세 번째 줄 딱 나왔네.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주식을 취득했지만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야 세금을 거둘 수가 있잖아요. 그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 50% 넘어가면 주식이지만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데 다 내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뭐라고 나왔어요? 설립시. 밑줄 그어요. 설립시. 그럼 설립시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법인에게만 과세합니다. 설립시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취득은 자, 칠판 봐요. 크게 두 가지.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과 취득은 아니지만 변경 등을 통해서 가액이 증가된 거는 취득으로 본다. 그럼 취득으로 본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세율은 몇 프로를 과세한다? 2%만. 2%를 뭐라 그런다? 중과기준세율. 그럼 위에는 원칙이 뭐다? 옛날에 취득세와 옛날에 등록세를 합쳐서 과세하는 거를 표준세율이다. 단 회사에서 만드는 거 차량, 기기장비, 항공기, 선박은 원시는 과세를 안 합니다. 원시는 과세를 안 해요. 실수요자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서 이런 거는 승계 취득만 과세한다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취득의 구분까지 했네요. 자, 잠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